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작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하여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초청하여 개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부터 그 다음에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의 질문, 그리고 공약 발표 후 후보자의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경제, 사회, 지역 현안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여기 계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씩입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언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사회자가 1차 경고를 하고 제지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 이호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겪어보지 못했고 예상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재난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점 피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골목을 걸을 때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삼 정치의 임무가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해야 할 정치가 코로나19와 같이 심각하게 병들어서 작동을 제대로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집권당과 제1야당이 정당 투표용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각 당 나름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둔 정치판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든 책임은 거대 양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위헌적 위성정당은 약 80억 원의 선거 보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만하는 정치권의 이런 구태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다행인 점이고요. 긴급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합의하고 결론을 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19를 중심으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의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라겠고요. 정의당과 저 이호영의 정책과 생각도 성실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기조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년 동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동작에서 태어난 나경원입니다. 저는 6년 전 처음 동작에 왔을 때 동작 주민들께서 동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초와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의 차이를 말씀하실 때 정말 마음속으로 같이 동감하면서 동작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굳은 그런 약속을 했고 굳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40년 수건 사업 서리풀 터널을 개통하고자 국방부 장관을 수없이 만나서 설득했고 교육부 장관을 만날 때는 동작 엄마의 마음으로 다짜고짜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을 만나면 늘 CCTV 예산을 해달라고 졸라대었습니다. 이제 동작이 바뀌었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우리 동작과 서초는 8분 거리로 좁혀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사초, 강남초에 급식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 예산만 8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고 국비만 774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80개가 넘는 CCTV의 설치, 980개의 전멸 등의 설치는 정말 그동안 안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저 나경원의 노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낸 6년 5만 시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법칙이 있다고. 저 나경원 5배를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현장에 발을 붙이는 정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정말 동작 주민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은 베껴도 실력은 베낄 수 없습니다. 나경원에게 마무리할 기회를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수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싸움하는 국회가 아니라 위기에 놓인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해결하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야당도 동의하는데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정부 여당은 매우 속도감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작으로서는 이번만큼 중요한 선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싸움을 잘하는 선수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동작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동작에는 힘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국민을 지키는 강한 정부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동작이 먼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자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의 유포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 엄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두 3개의 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고요. 후보자는 각각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가 30초의 질문을 하면 1분 30초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분야에 관한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 극복 방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작구에는 성대 전통시장, 사당 전통시장 등 10여 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가 악화돼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상인을 방문했을 때 한 상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가 거지 같다. 정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쓸 수단이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더 투입할 지금 재정이 없고 금리도 이미 내릴 때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게가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 기업이 문을 열어놓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저희 당이 내놓은 것은 240조의 재정 규모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100조는 정부 예산을 다이어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정부는 사업 안정자금 등을 일회성 100만 원만 지원하자고 하는데 휴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무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또 일자리를 잃어서 한계 가정으로 몰린 이 한계 가정에게 역시 기초생활보장 등을 실업급여 같은 것을 확대해서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는 한 네,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여기까지 맞다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여와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전 국민으로 확대,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 원씩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야당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하는데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총선 후 정부 여당은 매우 속도감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동작에 오자마자 동작구청장님을 찾아뵙고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엊그제 동작구 의회에서 통과된 긴급 추경에 제가 제안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듯 코로나 전쟁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앞다퉈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에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 서울시와 동작구청까지 원팀으로 이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인 접촉이 어려운 직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캠페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자금과 플랫폼의 변화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이 지금 자금이 흐르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 소상공인 5년 만기 무이자 긴급 대출을 해야 된다. 규모는 한 50조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투자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은 회수가 언젠가는 될 것이고요. 이 경기가 풀리면 어쨌든 세금으로 또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지역 경기가 얼어붙으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입각해서 지역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테고, 이 재난기본소득도 모든 정당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이 결합 형태의 모델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로는 이 대면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배송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배달 앱이라든지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전통 시장이나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배달 앱을 적용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세 분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안한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자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여러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도 하시던데 나경원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답변해 주시지요. 그 정부가 모든 국민들 1인당 100만 원씩 주자고 했죠. 그래 놓고 사실은 이제 모든 국민이 아니라 정부는 이제 70%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사실은 발표만 서두르고 이 70%의 기준을 계속해서 정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투입할지, 언제 지급할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50만 원씩 아예 전 국민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러한 뭐 저희의 제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 준비를 하지 않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지급하자라는 의미에서 50만 원씩 주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전 국민에게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과 그리고 자영업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제안 중에서 이 무조건 정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다이어트를 해서 100조의 규모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게가 문 닫지 않도록 사업 안정자금을 무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정도의 지원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코로나 기초 체력, 재정 여건 부족 이런 지적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100조 다이어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은 좀 토론을 지켜보는 분들도 이해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240조 원을 또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인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240조를 하는 것은 100조는 정부 예산이 사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400조 하던 정부 예산이 512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급격한 예산 증액으로 인한 국가 부채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올해 국가 채무만 국가 빚만 새로 60조를 또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예산 512조를 20%씩 각 분야에서 좀 다이어트 하자는 것이고요. 100조는 금융으로 인한 재원이고 40조는 새로
나라 빚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40조 재원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호영 의원께서, 후보께서 플랫폼 다양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재밌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 앱을 통해서 흑석시장의 반찬 가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 앱을 통해서 주문하게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플랫폼을 좀 다양화하는 것, 그리고 사실 전통시장의 상품이 정말 로켓 배송되고 퀵 배송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저희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분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반인륜적인 사이버 공간상의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19년 판사하면서 제일 가슴에 남았던 일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상처 입은 아이를 불러 반복해서 피해를 진술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부모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관행이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19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운 저의 소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양형 기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성착취 가해자 26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포, 협박 등 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이 미성년자의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 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위한 총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20만 명 이상 청원한 사건 중에서 무려 40%가 성폭력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성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과 국회의 대응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제1야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정치권에서 전반적으로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단면을 이런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그 생산자, 유포자, 또 이용자까지 모두를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좀 국민들의 성원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성적 학대와 과학기술이 결합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처벌 대상과 을 확대해야 되고 또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처벌 대상의 확대는 역시 이것을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여자, 유포장 등을 모두 뭐 범죄단체 조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범과 같이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처벌의 정도도 더 우리가 형벌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영상 유포가 되는 것을 막는 부분. 그래서 영상 유포를 피해자가 일정한 뭐 증거를 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경찰 등이 재빠르게 유포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서 이러한 부분의 기록이 모두 삭제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잘못된 이런 성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 저 나경원이 앞으로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답변에 대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무관용 원칙으로 19년을 판사 재직을 하셨다니까 대단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 판결 사례에 좀 기억나는 것들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좀 발언이 약간 짧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걸 못 찾았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해주십시오. 네. 제가 그 판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 재판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포주들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합의를 하면서 일원이셨던 한 법관께서는 그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풀어줍시다라고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포주의 그 범행이 중하다고 생각이 돼서 끝까지 실형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그 N번방 사건을 가지고 일부 이 정치권 분들이 정치 공작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저희 당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정치인이 있다면 당연히 퇴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어준 씨가 이게 정치 공작 냄새가 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또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셨군요. 이 정치 공작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어준 씨의 이런 정치 공작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해당 인터넷 방송은 거기 나갔던 이유는 이제 그 구독자들이 많아서 나갔던 거고요. 예. 그 이제 해당 채널 방송인과 발언은 이제 저하고는 별개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는 19년 동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었고요.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벌 100개로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당에서 영구 제명은 물론 국회의원도 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을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분야인 맞벌이 부부 등 육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을 여쭙는 겁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들의 돌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육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현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효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보육 분야는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그런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제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좀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감을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을 제대로 또 돌보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직장 문제가 걸리게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이 남성 육아휴직이 지금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 한 분도 남성 육아휴직을 쓰고 직장에 복직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만 해준다 해도 어느 정도의 부분은 좀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정의당에서는 한 50%까지 늘리지는 않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지역 사회가 좀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 중견기업들의 어린이집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직장 연합하는 형태의 이 어린이집도 구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자 하는 거하고 또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 두 가지 중에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출산 특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인구학자들이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지금 출산율이 1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이 가정을 꾸며서 하나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저출산을 하는 이유 가장 큰 것이 보육과 교육입니다. 저출산 특위위원장으로서 이제 보육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이호영 후보가 이야기한 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에 관련된 남녀 고용평등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여성은 52%인데 남성은 17%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을 높이려는 것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정 보육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이 조부모에게도 일정한 이 돌봄 수당을 좀 더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이 가정 내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면 하시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여당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한 분들은 왜 반대를 하셨는지,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법을 볼모로 협상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저 이수진은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그 무엇과도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유치원 휴업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를 다 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퇴사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길급 돌봄을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내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각각의 법에 의존해 돌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혼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 업무의 컨트롤 타워가 절실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업무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과감한 재정 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뭐 유치원 3법은 저희가 작년 내내 사실은 저희 당의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안을 갖고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선택권 확대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 안이 아마 훨씬 좋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반일제 근무 확대를 위해서 제가 추경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해서 그 부분도 만들었는데 이 반일제 근무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반일제 근무 확대 필요하다면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서 이제 뭐 얘기가 좀 나온 것 중에 한부모 가정 이런 이제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의 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보육 교사들의 처우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뭐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재정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 보육 교사분들이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충분히 이 일에 열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종사자들도 좀 만족하고 이용자들도 만족하는 서로 윈윈하는 형태의 이런 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의 답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네, 유치원 3법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올 초 1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진 지 400여일, 횟수로는 2년 만입니다. 유치원 3법은 정의당의 당론이었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 후 보육 환경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호영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보수 정당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선회를 한 그런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국가에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좀 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육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지국가의 방향과도 맞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과 다른 후보의 질문과 답변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은 후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하시고 다른 후보자가 30초의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1분 30초 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분입니다. 새로운 시작 한강특구 동작, 흑석 빗물 펌프장을 이전하여 수변 광장,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작 주민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흑석역 너머에 영화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보러 다른 동네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한 번에 원스톱 교육특구 동작. 저 이수진이 힘있는 여당 민주당 원팀으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창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창업기관과 지역사회에 실효성 있는 창업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남부권 교통중심지 사통팔달 동작,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건설, 이수 과천간 복합터널 건설, 서리풀 터널을 지나는 동작 서초간 버스 노선 신설, 서달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작구라면 어디라도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신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살아나는 동작경제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남성역, 이수역, 사당역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상업기능지역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촘촘복지 동작,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께 차등 없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공약에 대해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흑석동 주민인데요. 그 수변광장이나 뭐 한강 즐기기 위한 시설, 또 영화관, 복합문화타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것인지 어떤 계획과 청사진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듣고 싶고요. 개발 공약 이외에 이제 좀 우리가 국회의원이 어쨌든 법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좀 쟁점이 될 만한 법안들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러면 좀 소개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한강 특구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수변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한강 따라 더 걷기 좋은 길을 만들면 그 한강변이 달라집니다.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현충원까지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과 흑석역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흑석동 빗물 펌프장을 더 빨리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 제가 지금 사법개혁도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만큼 사법행정회의를 만드는 그 법안을 법원 조직법에 넣겠습니다. 예, 그 법안에 주력도 하겠습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흑석동에 이 수변광장 만드는 이 계획에 드는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달이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법개혁 말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혹시 뭐 법안을 준비한다거나 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동작구가.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안만 지금 물어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뭐였죠? 사법개혁 외에 그래서 다른 아까 N번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 참가자들 있잖아요. 들어가서 본 분들. 그분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안도 제일 먼저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공약에 대해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께서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 판사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블랙리스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당 후보로서 지금 용인에 출마한 이탄희 판사의 책, 두 얼굴의 법원에 보면은 오히려 인권법 연구회의 모임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탠 사람이 이수진 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법농단의 여기까지 피해자라는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모두 거짓말 아닙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후보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동작의 발전을 위한 자리입니다. 말만 하고 싸우는 사람을 가려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더 일 잘하고 누가 더 우리 동작을 위해 더 잘 해낼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동작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동작 구민들에게 제가 어떻게 동작을 바꿀 것인지 말씀드리기에도 부족합니다. 토론의 자리를 동작을 미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것입니까? 그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예,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흑석동에 관한 공약을 보면 제가 이미 착공한 것도 복합도서관을 짓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카드뉴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지키겠다고 합니다. 네, 이 초선 의원이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예,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테니까 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원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옆 동네 국회의원의 협조까지 받아내겠습니다. 원팀으로 강하게 우리 동작 발전 이루어내겠습니다. 예, 초선이지만 초심의 마음으로 더욱 진정성 있게 열심히 발전을 이뤄내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화두입니다.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 월급을 대폭 깎는 것입니다. 특권층으로 전락한 국회, 이제는 손 봐야 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킴으로써 일반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노동에 대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일자리는 불확실을 낳습니다.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최근에 이 일자리 근황을 보면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위험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일자리, 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런 부분도 법으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고를 어렵게 하고 또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거안정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좀 인상하고 또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강제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또 임대 기간을 늘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늘리는,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좀 오랫동안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또 논의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사회인데요. 우리 사회에 있는 소수자들이 좀 이제는 존중받고 살 수 있도록 보다 좀 성숙한 인권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또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그런 이 선진국들의 노력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비슷한 이 기후 위기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기호 6번 정의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의 안정성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예산만 40조를 넘게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악의 실업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호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뭐 경제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지금 당장 좀 어렵더라도 그 체질을 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선진국형 그런 이제 임금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의 좀 고민이 필요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막 혹평을 할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낳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세계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파고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거의 경제력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서 좀 더 현명한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소득주도 성장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좀 저는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이따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이 답변에 대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뭐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비해서 더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아실 거고요. OECD 34개국 중에서 32번째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는 정말 민주당을 보면서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선거 양상을 보일 것이다. 50cm가 넘는 투표용지에 어느 정당인지 모르고 투표해야 됩니다. 민주당 선거법 개정에 진정성이 네. 있었다고 보시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법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사실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이제 위성 정당의 등장으로 좀 그렇게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나 이제 그 4+1 협의체가 이제 주도를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과정 자체는 조금 매끄럽지 못했을지라도 저희들은 좀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좀 입장이 완전히 좀 상이했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못 들어왔던 것들이 좀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정당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협의에 임했고 또 어렵게 어쨌든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됐다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긴 투표용지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번에는 수개표를 다 해야 된다고 하죠. 투표 기계 분류도 못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 전부의 사실 책임이고 뭐 굳이 따진다면 이제 그래도 민주당의 책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용지가 길게 이게 인쇄된다는 건데 다른 뭐 나라를 보면은 사실 투표용지가 거의 뭐 전지 수준으로 이렇게 큰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좀 감수해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닌가, 과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체증은 동작구 고질병입니다. 저는 이수 가천간 복합터널 건설, 서달로 확장, 서리풀 터널을 지나는 동작 서초간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시원하게 막힘없이 소통하는 동작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호영 후보님 공약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제가 교통 공약을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특히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체증이 많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동차가 좀 잘 다니는 그런 자동차 편의에 맞춘 그 교통 행정보다는 오히려 대중교통이나 아니면은 보행자의 편의에 맞춘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의 편의에 많이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그런 또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요 이제 선진국들에도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우회적인 대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동차 편의로 너무 접근하는 것도 좀 좋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수진 후보님께서 이 교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실제로 교통 공약이 굉장히 사당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당동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주변에 이제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저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그 보행자 위주의 교통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모든 역량을 우리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추진한 탈석탄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석탄 발전 부분에서만 미세먼지가 약 40%가 줄었습니다. 이 후보도 그린 뉴딜 정책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에 대해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그런 그 정부의 기조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 그 시민 단체들이나 또 관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제안은 조금 아직은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당으로서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조금 더 이 강한 원칙을 가지고, 또 그린 뉴딜은 결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동참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진짜 유럽에서는 이 기후 변화 문제가 아주 큰 쟁점이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민들의 의식도 이 정부가 좀 더 주도한다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코로나19 아까 좀 짧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도 결국에는 기후변화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수준으로는 아직은 좀 아쉬움이 있다. 특히 저희 정의당이 봤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보조금 정책도 좀 강화하고 또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또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립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강남 4구 인류동작을 만들겠다는 나경원, 이제 그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의 효과가 사당로 4차 구간을 확장해서 숭실대 입구역까지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서리풀 터널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의 연장 7호선과 2호선의 연결을 통해서 더 확실한 이 서리풀 터널의 효과가 사당로까지 오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당로 교통체증 문제, 저는 4년 전부터 서울시장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나섰습니다. 과천에서 사당에서 이수까지 복합 터널 2개에 대한 KDI 타당성 조사가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복합 터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사통팔달하는 사당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경제의 동작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동작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당 일동에 한전이 드디어 랜드마크 건물 20층을 올립니다. 그것을 기화로 상업지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남성역 역세권 개발은 물론 그동안 모든 규제로 인해서 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부분 4종 세트, 도시 재개발 4종 세트를 통해서 원주민이 입주하고 용적률이 확대하고 공공부담이 완화되는 그러한 도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숭실대 입구역에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해 오던 고등학교 유치를 마무리하고 미니 명문여고의 신설을 비롯한 학원가의 유치를 통해서 교육 동작 만들겠습니다. 그 밖에 한계 행정동, 한계 생활 인프라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문화, 체육, 그리고 복지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흑석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아까 나오보님께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나오보님께서 여당 의원일 때도 못하셨고 이번에도 못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왜 못하셨는지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고등학교 유치는 오랫동안 작업하고 있던 것입니다. 흑석 9구역 자리에 교육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고등학교 유치는 주경 교육감이 협조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사립고등학교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배문고와 대신고가 유력한 후보지인데 배문고는 교육부지가 그 배문고 자리가 매우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배문고 부지를 매입할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섭외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지금 대신고는 매우 입지가 좋습니다. 대신고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장도 작년 말에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저에게 이것이 추진될 경우에 교육청의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겠다고 저에게 구두 약속을 하면서 주민에게 공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고의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촉구하면 그리고 대신고로 하여금 그것을 팔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금 대신고 이전 반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수진 후보가 아까부터 공약 원팀 이야기 하는데 이수진 후보가 과연 이낙연 후보의 의사를 꺾고 대신고등학교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거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 답변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어떤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되는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선언문 중 나경원 후보님 출마 선언문 잘 봤는데, 선언문에 나경원을 더 크게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후보님이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서울시장 나간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나가신다면 동작은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네, 다음 여기까지 총선까지 하겠습니다. 동작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질문 취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건전한 견제 세력인 그 야당이 좀 더 신뢰 있는 모습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5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당을 좀 개혁해서 야당이 좀 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지금 고민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들입니다.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꼭 당선돼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 한번 나가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작의 정치인을 더 크게 만드시면 아마 동작 주민들을 위해서 더 큰 정말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공약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비슷한 공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실천하는 힘, 그것은 결국 정치인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 나경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우리 동작 주민에게 오롯이 쏟아붓겠다. 동작 주민에게 꼭 일로서 보답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지역에 대해서 뭐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워낙에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예, 지역 공약 잘 들었고요. 지역
공약 중에서 발표 혹시 안 하신 거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그 법안 관련해가지고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는지, 중점 법안들,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지역 공약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대강의 큰 이제 교육, 경제, 문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동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한계 행정도 생활 인프라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너무 현금 복지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동에는 뭐 일정 규모 이상의 반드시 실내 놀이터, 그리고 도서관, 뭐 문화관, 복지원 이런 것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주차장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방 정부도 좀 이런 데다 돈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것이 작년에 제가 사실은 재작년에 상도동에 체육센터를 하나 가져오려는데 올라고 했는데 이 구청에서 국비는 확보됐는데 구청에서 이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좀 갖추어질 것이다. 그래서 큰 틀로 이것은 동작구를 위한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켜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개정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인 자리로 네, 좀 여기까지 돌아가야 되는 하고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선거법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이제 언급하신 현금복지에 대한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던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현금복지가 그래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냥 지원하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으로 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는지 후보자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 전 국민 5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긴급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동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잘못된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지만, 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더 많이 걷고 다 나눠 쓰자에 지금 그러한 경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400조에서 512조로 100조나 늘어났고요. 또 그 가운데서 그냥 증발되는 예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야당이 조금은, 제가 108석의 의석을 가진 원내대표를 하면서는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야당이 좀 더 신뢰받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이렇게 너무 많이 걷고 다 나눠 쓰는 구조를 좀 바꾸자.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금 폭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동작구만 해도 2년 동안 공시지가가 27% 올랐습니다. 결국 보유세 폭탄으로 인해서 이 1가구 1주택자, 특히 노령자의 경우에는 이 주거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을 좀 고치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그리고 공약 발표에 대한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이렇게 쭉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발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발언 시간을 후보자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6년간 판사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만족하셨습니까? 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의 험한 말은 지지자에게는 후련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좀 더 품격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작과 아무런 연고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판사 출신 신인 정치인에게 만족하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2천만 원이 넘는 배우자의 명품 시계를 신고해놓고 흙수저, 서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 마케팅이라도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의 퇴임 이후 정치 임무는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청와대 정치부 기자가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으로 출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법조인 출신이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약 15%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1%의 엘리트인 법조인 출신이 가득한 국회는 국민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국민을 닮은 국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공천 때문에 동작구에 억지로 정착하신 두 분과 달리 저는 제2의 인생을 동작구에서 함께하면서 불안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14년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 동작구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지역에 깊은 애정도 생겼습니다. 동작구 내 시민단체 활동과 진보정당 운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늘 약자 곁에 있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해고 노동자, 철거되는 노점상, 거대 기업의 압박에 버틴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들 투명인간을 위한 정치가 우리 국회에 필요합니다. 반칙하는 정치는 부정부패를, 불공정, 불평등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칙이 원칙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반칙을 부끄러워하는 사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과 저 이호영 원칙대로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동작을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동작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동작을 이용한 사람과의 대결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크고 작은 실망을 드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 또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 주민 여러분, 저 나경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제 욕심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과 그리고 동작 주민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나경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과 분열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전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야당이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건재할 수 있도록 저 나경원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나경원 이제 다시 선택되어서 국회에 나간다면 저희 야당 개혁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동작 주민을 위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동작 주민들과 함께 했던 지난 6년 저 나경원 현장에 발을 붙이는 정치가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정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부단히 소통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또 새긴 일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경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작의 내일, 대한민국의 내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토론을 매듭지으면서 저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작의 구석구석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았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작도 변화해야 한다. 6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 맨날 말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싸움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동작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동작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 이수진의 약속입니다. 저 이수진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만큼은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힘이 확실히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싸움하러 다니지 않을 겁니다.
여당 의원이 되면 장관도 부지런히 만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작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0일부터 11일 모레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을 새로운 동작이 시작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동작에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싶습니다. 새로운 동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들으신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4월 15일 선거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새 후보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은 후보자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